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강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강수라고 하는 건 내릴 강자 물 숫자를 써서 구름에서 비나 눈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었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병합설이고요. 두 번째는 빙정설이 되겠습니다. 병합이라고 하는 건 합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합쳐져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 있었는데 부딪히고 뭉쳐져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떨어진다라는 이론이고요. 열대 지방에서 강수, 비가 내리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빙정설은 중위도 지방에서 기온이 0도보다 낮자 구름 속에 물방울, 얼음, 그리고 수증기가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져서 내리면 눈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리다가 기온이 높아져서 녹게 된다면 비가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0도보다 낮아야 하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강수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름 속에는 물방울만 존재하게 되는데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내려온다라는 것, 합쳐지기 때문에 병합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낮은 곳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물방울, 수증기, 빙정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빙정이 점점 커지게 되어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눈이 되고요. 만약에 기온이 높다면 녹아서 비가 된다라는 이론이 빙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기압이 되겠는데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기자에다가 압력, 압자를 써서 공기의 압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기가 많으면 기압도 어떻게 될까요? 기압도 커지게 되겠죠. 비슷한 개념으로는 수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압이라고 하는 건 물 숫자를 써서 물에 의한 압력을 수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연히 물이 많으면 수압도 어떻게 될까요? 수압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높이하고 깊이에 따라서 기압과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면요. 자, 지표면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높아지면 공기가 적어지겠죠. 공기가 적어진다라는 얘기는 기압이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반대로요. 물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물이 많아지니 수압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충돌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연히 기체가 많으면, 공기가 많으면 그 힘이 크니 기압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압의 작용 방향을 보신다면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컵에 물을 반쯤 담아두고 나서 위쪽에 종이를 올려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살며시 뒤집었을 때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기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설명보다는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두었는데요.
음료수 팩이 있습니다. 음료수 팩이 있는데 음료수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쪽쪽 빨 때 음료수 팩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방향으로 음료수 팩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과서 74쪽에 있는 기압의 작용에 대한 동영상인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컵에 담긴 물에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고요. 다음에 음료수 팩을 먹을 때 음료수 팩이 찌그러지는 모양을 보면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의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수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였냐면요. 1기압에서 1이 빠져 있네요. 1기압에서 수은이 담긴 수조에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거꾸로 세우면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76cm에서 멈추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따지면 76cm에 해당한다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는데요. 수은이 담긴 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거꾸로 세웠을 때 수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정도 되었을 때 멈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76cm가 되는데 멈춘 이유는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수은 기둥의 압력과 공기의 압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로 2번으로 가보시면요. 수은 기둥이 멈추는 까닭은 수은 표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와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다,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수은 기압이 같다면 수은 기둥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수은 기둥을 기울여도 76cm라는 높이는 기둥의 높이는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은 기둥을 이렇게 비스듬히 한다 하더라도요, 뭐는 같다고요? 76cm라는 높이는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3번의 기압의 크기를 보면요.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Hg 수은으로 따졌을 때는 76cm의 압력과 기둥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밀리미터로 따졌을 때는 760mm가 되겠고요. 이것을 기압의 단위인 파스칼로 바꾸게 되면 PA는 파스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이름이 되고요. 앞에 있는 H는 헥토라는 의미인데 10의 제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뀌었을 때는
1013의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헥토라고 하는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킬로미터도 10의 3승 미터이죠. 그러면 킬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10의 3승인 것처럼 헥토라는 H라는 것은 10의 제곱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기압은 76cm이고요. 수온으로 따졌을 때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가 되겠고요. 헥토파스칼로 바꾼다면 101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기둥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10m 정도의 물기둥의 높이와 같다. 그래서 물은 H2O고 앞에다가 10m를 적어두면 수온에서는 76cm이지만 물기둥은 10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수은이라고 하는 건 중금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 줍니다. 금속인데 무거울 중자, 무거운 금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은은 무겁기 때문에 76cm만 되어도 1기압과 평형을 이루지만 물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야 1기압과 평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양이 대략 10m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2번에 고도에 따라서 기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줄어드니, 자,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압력 또는 단위 면적당 공기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기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요, 기압이 감소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1기압이 76cm 수온으로 따졌을 때 Hg라고 한다면요, 기압이 작아진다, 즉 공기의 압력이 작아진다, 공기가 적어진다라는 얘기는 수은 기둥으로 따졌을 땐 76cm보다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잖아요. 공기가 적습니다. 당연히 산소도 적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는 보통 산소통을 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어요. 기압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76cm Hg, 수온으로 따졌을 때 76cm인데 공기가 작아지고 기압이 작아지니 수은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1번 기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1기압은 헥토파스칼로 따졌을 때 1013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기체가 충돌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4번 지표면에서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보자면요. 뒤쪽에서 고기압, 저기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만약에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흐름이 있으면 윗상자, 올라갈 승자, 공기의 흐름, 상승 기류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이 있다면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공기의 흐름, 기류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아래쪽에는 공기가 적습니다. 공기가 적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하죠. 반대로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있다면 지표면에는 공기가 많겠죠. 공기가 많으면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공기가 많으면 기압이 커져서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공기가 적으면 기압이 낮아 저기압이라고 하죠. 이렇듯 지표면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기압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적어지네요. 공기가 적어지니 기압이 감소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기억하면요. 1기압에서는 76cm Hg 수온인데 얘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압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감각기관이 둔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한번 그려보면요. 공기에 의한 압력이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도 공기의 압력과 같은 힘의 크기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공기가 작아지죠? 기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압력과 바깥에 있는 기압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귀가 먹먹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